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여러분 내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아직 안 들어왔네. 들어와라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서 와라 얘들아. 아무도 안 왔어. 자기들도 내 그거 이거 알아요? 그거 이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링크. 그래? 링크 한번 들어와 봐봐. 밴드 링크. 소리 들어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들어왔다. 누구 하나? 누구지? 현우. 태경이구나. 태경.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요. 됐다. 근데 입 모양하고 소리하고 일치해요? 싱크 맞아요? 입 모양하고 소리 잘 들어와요? 오케이, 됐다. 가자. 짜자잔. 자, 앞서까지 이 활동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럼 요 설명되어 있는 요 활동도 표현을 가지고 이제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활동도에 좀 더 물리학적인 어떤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건 일반화학 시간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분석학에서 필요한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준다. 에잇. 자, 그래서 이제 교재 표현으로는 2.5 평형상수의 표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반응 AA, BB, CCD가 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얘네들에서 표형상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는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학양론 개수를 이제 지수승으로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평형상수 K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로는 요렇게 됩니다. 원래는 요렇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 각각이 뭐란 말입니까? A가 바로 활동도 액티비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화학종의 활동도의 A승, B의 B승, C의 C승 하는 것들이 실제로 농도가 아니라 바로 활동도로 표현이 되는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럼 이 각각의 A, B, C, D에 대해서 얘를 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에 싹 다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바로 감마 C의 C승, 감마 D의 D승, 오버 감마 A의 A승, 감마 B의 B승. 곱하기 해서 자 여기서는 C 레퍼런스의 C승, D 레퍼런스의 D승 오버 A의 레퍼런스의 A승, B의 레퍼런스의 B승 분의 A의
이퀄리브리엄의 A승, B의 이퀄리브리엄의 B승. 팔 아파. 별것도 아닌데 쓸 게 너무 많아 봐. 오버 C의 이퀄리브리엄 C승, D의 이퀄리브리엄 D승. 이게 진짜 평형상수 표현이다 이란 말이죠. ABCD 각각에 대해서 이거니까 그 ABCD 각각에 대한 활동도를 다 넣고 풀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보나마나 요만큼은 그냥 통째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그냥 1, 알겠죠? 왜냐면 다 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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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몰이니까 ABCD 개수가 뭐가 될 거냐? 통째로 1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이 이제 바로 뭐냐면 활동도 개수들인데 그 활동도 개수들의 요거를 알아야 평형상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선 여기 EQ라고 쓴 건 뭐예요? EQ라고 쓴 게 뭐예요? 네, 바로 평형상태의 EQ를 뜻하는 거죠. 이 표현을 많이 본 적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거,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컨벤셔널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진짜 평형상수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농도 곱의 비로만 표현되는 이만큼이 관습적 평형상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혹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컨벤셔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엠피리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뭐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씁니다. 컨벤셔널은 그 관습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엠피리컬은 무슨 뜻이에요? 엠피리컬은 실험적이다, 경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험을 할 때는 활동도를 바로 알 수 있겠어요? 실험을 할 때는 무조건 농도로 실험을 하겠어요? 실험을 할 때는 농도예요. 알겠죠? 농도. 무슨 말이냐면 활동도는 아까 단위가 있다 그랬어요? 단위가 없다 그랬어요? 활동도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뭐만 측정 가능하냐면 농도만 측정 가능한 거죠. 그래서 활동도는 측정하는 게 아니고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계산하는 게 활동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건 이 농도가 맞는 거지. 그럼 그 측정된 걸로부터 바로 그냥 실험적으로 결정된 평형상수를 바로 Empirical Equilibrium Constant Conventional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밀한 의미의 평형상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만큼이 방금 앞서 얘기했듯이 구경꾼, 이온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지만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 알겠어요? 얘는 무조건 일정이다. 어떤 조건에서 등온이기만 하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아까 철 3+하고 SCN- 사이에 무슨 화학 반응이 있었죠? 그때 그 둘의 무슨 평형상수가 구경꾼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이 값이 막 작아지고 막 그랬던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왜? 맨 첫 페이지에 맨 첫 페이지 그림 1인가 요거 그래서 구경꾼 이온을 막 쳐넣었더니 이 값이 막 줄어들어. 하지만 구경꾼 이온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말은 구경꾼 이온을 막 집어넣으면 얘뿐 아니라 뭐도 변한다는 얘기야. 이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구경꾼 이온을 넣어서 이 부분이 줄어들면 이 부분은 오히려 늘어나서 두 개가 곱해진 결과가 항상 일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원래인데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만큼을 계산해 내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분석과학의 아주 세밀한 계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리스 책에서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험적 평형상수고 활동도 계수가 고려된 이게 진짜 평형상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뭐 평형상수 배울 때도 평형상수는 단위가 있다 그래요, 단위가 없다 그래요?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컨벤셔널 평형상수는 단위가 생겨요, 사실은. 무슨 말이야? 얘는 단위가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몰 농도의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위 있고 있으면 얘도 단위가 있는 거라고요, 원래는. 알겠죠? 그런데 실험을 하고 계산을 할 때는 평소에 계산을 할 때는 이걸 평형상수로 하다가 그 평형상수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요 평형상수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형상수를 언급할 때는 이 진짜 평형상수는 농도가 아니라 활동도의 곱으로 표현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활동도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없어요? 활동도는 단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곱으로 표현된 평형상수도 단위가 없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간단한 화학양론을 할 때 언급하는 평형상수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평형상수에 대한 물리적인 분석을 할 때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라.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뭘 해볼 것이냐. 여기 줄게요. 2.6 수용액 중 이온화학종 수용액 중 이온화학종에 대한 활동도 계수 표현이다. 자, 이 수식을 그 유명한 뭐라고 하냐면 데바이 휘켈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둘 다 물리학자인데 뭐 이 둘의 이름을 따서 디바이 휘켈 이쿠에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한다? 요렇게 로그 감마는 마이너스 0.51 z 제곱 뮤 루트 1 더하기 305분의 알파의 뮤. 으아!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자, 이게 감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아까 활동도 계수죠. 어떤 특정 화합물의 활동도 계수를 감마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바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거에 이제 로그를 취한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이 수식이 주어지고 이 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수식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건 아는 거고 어떤 건 처음 보는 거고 막 그런 걸 거거든요. 이때 처음 여기에 있는 뮤 이건 무슨 물리량이죠? 바로 아이오닉 스트렝스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Z는 뭐겠어요? 얘는 이온가입니다.
알겠죠? 이온가를 지금 Z로 둔 거고요. 그걸 또 제곱을 취했네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알파 이게 뭐냐? 이건 처음 나온 건데 얘는 수용액 중 수화 반지름을 알파라고 합니다. 수화 반지름을 알파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이온 반지름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떤 이온의 실제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온이 물속에 들어가면 중간에 주변에 구경꾼 이온들이 들러붙을 수 있죠. 혹은 구경꾼 이온이 아니라 물 자체가 어떤 이온을 둘러쌀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화라고 하죠. 네, 그걸 감안한 크기를 알파라고 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아이오닉 스트렝스는 이 값이 대략 0.1몰 요 사이에서 이 수식이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온 세기가 또 너무 세지면 그들 사이의 교란 때문에 저 수식도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온 세기가 대략 0에서 0.1몰 사이에서 잘 성립하는 수식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휘켈 디바이식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뭘 한번 풀어볼 거냐면요. 5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4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연습 문제 4번.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겁니다. A 자, 잘 보시면 OH 플러스의 활동도 계수를 구하랍니다. 그런데 단서는 in the 이온 세기가 0.025몰일 때 요 H 플러스의 활동도 계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 우선 첫 번째 1 표 1의 데이터들을 내삽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에 표 1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이세요? 그럼 표 1이 어디 있느냐?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찾았죠? 찾았죠? 이 표가 바로 헤이스 책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았죠? 찾았죠? 자, 그러면 이 표에 자, 우선 표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표 1에 보시면 우선 제목이 Activity Coefficients for Aqueous Solutions 25도. 찾았죠? 그 표의 제목이 있잖아요. 아래쪽에 25도씨에서 수용액에 대한 활동도 계수라고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 이온가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는 거 알겠어요? 이온가. 그래서 이온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냐,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고요. 그죠? 그게 우선 첫 번째 눈에서 익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아이오닉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아이온 사이즈 보이세요? 아이온 사이즈.
이게 사실은 그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이온 사이즈라고 쓰여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화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실제적으로는 수화 반지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H 플러스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크기가 900피코미터죠. 찾았어요? 누구보다도 크냐면요. 거의 제일 커요. 여러분 수소이온 자체의 크기는 크겠어요? 작겠어요? 제일 작겠지. 근데 제일 크게 나오지. 그럼 이건 이온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의해 수화된 크기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알파라는 값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H 플러스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온 크기는 그냥 이온 크기가 아니라 수화 반지름이다. 아시겠죠? 그럼 H 플러스가 수화 반지름이 900이다. 그리고 다른 이온들의 크기를 대략 수화 반지름을 이렇게 잡는구나를 거기에 표 1에서 확인을 하시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거기에 이제 각 이온들마다 오른쪽에 아이오닉 스트렝스라고 다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0.001일 때, 0.005일 때, 0.01일 때 해서 0.1일 때. 무슨 말 알겠죠? 왜 0.1까지밖에 없을까요? 여기서만 잘 들어맞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온 세기의 최대 영역은 0.1까지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다루는 문제만 나와요. 더 커지는 건 아무도 몰라.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온 세기별로 H 플러스의 그 활동도 계수가 거기 쫙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우선 보시면 이온 세기 0.001일 때 H 플러스의 그 활동도 계수가 0.967. 그 다음에 0.1일 때는 0.83.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몇 개를 조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 1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표 1에 나와 있는 데이터 그게 얼마냐? 활동도 계수가 0.01일 때 그때 H 플러스의 활동도 계수가 0.914라고 돼 있을 거고요. 거기 돼 있을 거야. 그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긴 좀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지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표 1의 데이터에 또 어떤 데이터도 있냐면 바로 0.05 이온 세기가 0.05일 때 또 활동도 계수가 0.86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활동도 계수가 얼마일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0.025일 때를 생각하는 거죠? 보이세요? 그럼 이때 0.01과 0.005 사이에 0.025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그 값을 x라고 하면 이 x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아주 비례관계가 살짝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푸는 거죠. 왜 그렇게 푸냐면 자, 잘 봐요. 0.01 농도나 0.02 농도나 아주 고농도예요, 아주 저농도예요. 아주 저농도가 살짝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향성이나 여기서의 경향성이나 그 경향성의 변화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로부터 어떻게 돼? 1차 함수의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바로 0.025 빼기 0.01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거 분해 그 다음 x 빼기 0.914가 될 거고요. 찾았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나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나 다 일직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0.05 빼기 0.01 오버 0.86 빼기 0.914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기울기가 뭐 할 거다?
비슷할 거다 라고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구하면 x값이 어떻게 나온다? 바로 0.89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 활동도 계수를 무엇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디바이 휘켈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이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쉴게요. 아, 예. 내삽 외삽이 정확히 어떤 말이? 아, 내삽 외삽 몰랐어요? 뭘? 아, 모르는 말이에요? 아, 알았습니다.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자, x는 변수라고 생각하고요. y는 별량, 통계에서는 별량이라는 말을 쓰니까 별량. 그다음 y는 그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 어떤 변수를 막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했고 그거 어떤 시그널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데이터들은 당연히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요? 데이터는 항상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실험이란 항상. 태경아, 인간이 하는 실험은 항상 연속이에요? 항상 불연속이에요? 무조건 불연속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를 인식하고 생각해서 쓰는 이 동안 시간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실험의 결과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수학 시간에 모든 함수는 연속 함수예요? 불연속 함수? 수학 시간에 불연속 함수 뭐 쓰는 거 있어요? 없지 뭐. 가정하면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럼 불연속 함수 나오는 수학 문제가 어디 있어? 다 연속이지 뭐. 알겠어요? 불연속이면 미분도 안 되고 적분도 안 되니까 뭘 해볼 수가 없잖아.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불연속인데 수학은 연속으로 표현을 하니까 여기서 약간 조금 더 뭐 하여튼 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anyway. 그래서 데이터를 얻었다고 치자.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데이터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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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렇게 한 거야. 실험 몇 번 했어? 실험 4번 했지. 4번. 그러면 이 4번에 대해서 이압하고 추세선을 구해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뭐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계산기나 아니면 엑셀을 활용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얻어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실험을 하고 이런 식의 추세선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추세선이 이 x와 y의 대표적인 경향성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x하고 y 사이의 경향성이 이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요런 데이터에 대해서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뭐 x 뭐라고 할까요? x 뭐 인. 자, 이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자, 별량이 x인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굳이 실험을 해보지 않더라도 그 시그널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세선의 의미라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별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내가 in이라고 쓰고 out이라고 쓴 게 뭘까요? 바로 실제로 여기서 x인이냐 xout이냐 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실험 데이터일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X2는 실험 데이터 별량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얘는 실험 데이터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 맞을 가능성이 클까요? 그렇지. 요 놈의 신뢰도가 더 커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계산한 요 결과를 이걸 내삽이라고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난다. 어디 갔어? 단어. 인터폴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한 영역 바깥에서 한 요 실험을 예상을 외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익스트라폴레이션.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추세선이 있을 때 웬만하면 내삽해야 돼요? 웬만하면 외삽해야 돼요? 웬만하면 내삽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영역이잖아요. 바로 0.025에 대한 예상을 하고 싶다면 이거 전후의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올라간다고요. 요렇게 계산하는 걸 내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외삽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언제 외삽을 할 수 있죠? 바로 그 다음 실험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 어쩔 수 없이 외삽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할 수 있으면 실험 한 번 더 해서 하겠어요? 더 해서 이 또한 내삽이 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이게 내삽이고 외삽이다. 아시겠죠? 영어 표현으로는 인터폴레이션, 익스트라폴레이션. 알겠죠? 태경 오케이? 좋습니다. 아이고 좋다. 자, 그 다음 다시 요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활동도 계수를 아까는 내삽, 외삽 이런 식의 추세선을 이용해서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x를 뭐를 이용해서도 바로 이 디바이 휘켈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 자, 요 연습 문제사 두 번째 풀이 이 디바이 휘켈식을 이용하기. 자, 그러면 얘는 지금 H 플러스에 대한 활동도 계수죠. 그러면 이 수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선 여기서 마이너스 0.51은 상수 되겠고요. 그 다음 Z는 뭐예요? 그 녀석의 이온가의 제곱이죠. 그럼 수소는 1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뮤가 뭐죠? 이온색이죠. 이온색이 지금 뭐로 가정하라고 했어요? 0.025라고 했으니까 0.025 한 다음에 르르 over 1 더하기 한 다음 H 플러스의 수압 반지는 얼마라고 했어요? 거기 900이라고 돼 있죠. 아까 표 1에 900이라 나와 있었죠. 그걸 찾아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 곱하기 또 이온색이니까 0.025가 될 거고 그걸 다시 305로 나눠서 진짜로 이 수식 그대로 데이터 넣어 채워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파에 다니는 피코미터로. 네, 피코미터 기준으로 넣으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피코미터고요. 이온색이는 몰농도 아시겠죠? 그래서 몰농도 피코미터 단위로 꼭 넣어야 돼요. 좋은 지적입니다. 태경아, 이제가 평소에도 지적 잘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anyway,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뭐 계산기를 이용하면 똑똑똑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짜잔, 마이너스,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값이 뭐로 나오느냐?
0.055 뭐 대충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감마를 구해야 되니까 감마 h 플러스는 이게 로그니까 10의 마이너스 0.055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은 0.88 정도가 나와요. 알겠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구한 거하고 외삽을 통해 구한 거하고 큰 차이 있어 없어요? 큰 차이 없죠? 그래서 활동도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 데이터를 주느냐 아니면 이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 활동도 개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일반학 시간에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고 이 분석화학에서만 이 사용하는 계산 방법인지라 요걸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반학에서는 이걸 배울 길이 없어가지고요. 실제로 활동도를 이용한 이 농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걸 풀어보지?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좋아. 교재 7페이지에 교재 7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연습문제 6이 있고 연습문제 7이 있을 건데 찾았죠? 이 연습문제 6, 연습문제 7 요거 두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지금 나이 자, 큰 제목은 바로 pH입니다. pH 배운 적 있죠? 근데 이 pH가요, 정의가 뭘까요? pH 정의가 뭘까요? 오, 잡았어. 오, 박수. 고마워요. 이 모기, 진짜 세상에서 모기가 제일 싫어. 막 좋아. 내가 세상에 무서운 게 별로 없거든요. 내가 근데 딱 하나 무서워. 나는 영화 곡성 봤어요? 곡성 봤어요? 그거 보고 무섭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곡성 난 전혀 난그 세 번 네 번을 봤거든요. 너무 영화가 좋아가지고. 보면 이게 무서운 영화가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나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딱 하나 무서워하는 게 바퀴벌레. 난 진짜 무서워. 내가 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무서운 게 거의 없는데 바퀴벌레. 아주 어릴 때는 안 무서워했었는데 초등학교 어느 날 바퀴벌레를 맨발로 밟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 맨발에 그 바퀴벌레가 으지직하는 그 느낌 있죠? 그게 전달된 이후부터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에 대한 나의 기억은 그게 굉장히 강렬해요. 알겠죠? 어떤 느낌이냐, 으지직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내 발바닥에 붙어 있는 바퀴벌레 절반, 뭐 이렇게 뭐겠어요? 그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나. 그 이후로 바퀴벌레를 엄청 무서워해요. 이제 알겠죠? 그래갖고는 바퀴벌레 너무 무서웠는데 어느 날 이제 김선환의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김선환의 집에 갔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나 남자친구니까 놀러 간 거지. 그렇다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갑자기 김선아가 잡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김선아가 잡으라니까서 왜 자꾸 김선아가 또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왜 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사실 바퀴벌레 무서워해. 그러더니 장난해? 하면서 갑자기 신발을 들고 오더니 딱 때려잡는 거예요. 그때 결심했죠.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나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경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에 지금 나오는 바퀴벌레 나올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김선아가 다 잡아줍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갑자기 모기 잡아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자, anyway. pH의 정의가 뭐냐? 바로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근사적인 표현이고요. 진짜 표현은 요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 자, H 플러스 자, let's calculate the pH of pure water by using activity coeffici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맹물에서 pH 구하기. 보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첫 번째 일 물의 자체 이온화. 자, 물의 자체 이온화는 수식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반응식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H2O 리퀴드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온화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화학 2 같은 데서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바로 물의 자체 이온화상수 KW. 기억나시죠? 이 값이 대략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어떤 조건에서? 25도씨에서. 산염기 문제하는데 온도 바뀌는 문제는 절대로 없어야겠죠. 온도는 25도라면 거의 그냥 칼고정이기 때문에 얘도 값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면 이때 이 H 플러스 이 KW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라는 거예요. 바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곱이 아니라 바로 활동도 곱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이 값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돼? 활동도 계수는 여기 활동도는 활동도 계수 곱하기 농도. 요만큼이 요거 맞나요? 그다음 얘는 요거 알겠죠?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감마 값을 요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 감마 값이 어떻게 될까요? 감마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활동도 계수를 알려면 뭘 알아야 활동도 계수를 알 수 있죠? 뭐요? 시스템에 뭐? 자, 아까 활동도 계수 구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얘의 활동도 계수를 구하라. 뭐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왔냐고요? 이온색이. 활동도 계수를 알고 싶다면 무조건 뭐부터 알아야 돼? 무조건 뭐부터 알아야 돼? 이온세기를 알아야 된다고. 이온세기가 없으면 활동도도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온세기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라고 치고는 이거밖에 없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걸로 이온세기를 어떻게 하냐고. 바로 이거지. 자, 맹물은 그 맹물 안에 이온이 많겠어요? 이온이 적겠어요? 맹물이라고 하면 그 이온이 아주 양이 작겠죠? 바로 뭐다? 맹물 속에는 이온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저 이온 세기를 뭐로 근사할 수 있을까요?
으로 근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자 로그 감마가 어떻게 됐었냐면 1 플러스 알파 뮤의 305 마이너스 0.51 곱하기 z제곱 뮤였죠? 맞나? 내가 잘 외운 대로 써 맞나? 응. 야 외웠네? 야 내가 어디 어떻게 외웠지 이거? 야 대단하다. 태경아 나 방금 외웠어요. 오랜만에 봐서 까먹고 있었는데 방금 보고 외웠어요. 태경아 대단하죠? 박수! 좋습니다. 자 anyway 얘를 0으로 분사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0이네. 그럼 감마 뭐예요? 1.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저 활동도 계수의 또 하나 중요한 성격이 뭐란 얘기예요? 극도로 묽은 용액에서는 활동도 계수를 그냥 뭐로 생각하면 된다? 1이다. 아시겠죠? 자, 왜겠어요? 극도로 묽다는 얘기는 그 구경꾼 이온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경꾼 이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묽다는 얘기는. 구경꾼 이온이 없다는 얘기지. 구경꾼 이온이 없으면 구경꾼 이온이 알자 이온을 방해하겠어? 방해하지 못하겠어? 알자 이온을 방해 못할 거 아니야? 없는데. 그러니 알자 이온의 반응성이 그대로 잘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아주 희석된 용액에서는 그냥 활동도 계수를 1로 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어떻게 해? 얘하고 얘를 근사적으로 1로 둘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이라기보다는 매우 개념적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는 H 플러스하고 이 OH 마이너스는 물 속에서 자체 이온화를 할 때는 항상 그 양이 같죠? 그건 알죠? 그래서 이놈의 양을 X, 이놈의 양을 X라고 하면 얘는 X 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10의 반에 14승이니까 뭐 이후의 풀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최종적으로다가 요런 놈의 자 pH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아까 pH 정의가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아니라 활동도라고 했죠. 그럼 활동도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로그 한 다음에 활동도 계수의 그 농도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은 너무 묽은 용액인지라 활동도 계수가 1로 근사할 수 있고 계산을 통해 나온 x의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pH가 7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풀어놓고 나니까 그냥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활동도 고려 하나 안 하나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지만 활동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 때 그 개념이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되게 뭐 특별하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개념을 아냐 모르느냐의 확인 문제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니 이제 과자 준 거 안 먹어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치즈요. 치즈면 조금 그래요. 선생님의 마음은 받았지만 네. 제가 치즈 과자를 좀 별로. 그래서 저 진짜 나초 치즈 맛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예, 그래요. 네. 태경이도요? 그렇죠. 그래요? 태경이 이거 안 먹어요? 별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까칠하네. 그래서 유독 그걸 싫어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